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하는 2023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문화원 생활사 기록가 박근택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기록하여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실향면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라는 주제로 영주시 풍기읍에서 풍기인견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업과 경제활동을 하시는 전 현직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술자로 모신 항미애 선생님은 20여 년간 풍기인견 천연염색의 다변화와 홍보를 위해 꾸준히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신 천연염색의 명인이십니다. 1차 면담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작하며 장소는 자담 갤러리입니다. 그럼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성함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황미애라고 합니다. 나이는요? 전 나이는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냥 출생 연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상에가 61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활하신 곳은 어디셨는지요? 저는 태어나기는 제천에서 태어났고요. 자라기는 단양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본 적은 경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부모님들은 단양에서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가 옛날에 광산이 있었어요. 광산. 네. 광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광산을 하셔가지고 단양에서 제가 자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혹시 그 장래에 꿈이 있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요, 지금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 나이 되면서 제가 이제 제자들 수업할 때라든지 누가 이렇게 오면은 누를 묻는 게 있어요. 혹시 꿈이 뭐예요? 지금도 물어요. 누구를 만나든, 젊은 사람을 만나든, 나이가 많든. 근데 제가 그걸 자꾸 묻는 이유가,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거기에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제가 기억이 나요. 은행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이, 희망이 예. 은행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 왜 제가 은행원으로 적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단양이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라도 그 영주보다는 그때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왜냐면 광산이 있고, 이래갖고 그때 인구도 많고, 초등학교 그 시골에 2개가 있었고, 면마다 하나씩 있었고, 인구가 그때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거기서 가장 엘리트로 본 사람이 제가 은행원으로 봤어요. 은행원에 가면 은행원들은 항상 돈을 만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딱 여자들이 앉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은행원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점점점 되면서 지금 나이가 들면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꿈을 그걸 아니고 다른 걸 만약에 했었다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은. 예. 예. 그때 어릴 때 꿈이 그렇게 저한테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초등학교 그거를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은행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랬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예. 네. 혹시 그 단양에서 생활을 하셨다는데 네. 그 당시에 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기억이 나는 게 많죠. 왜냐면 단양이 수몰이 됐잖아요. 네. 제가 저는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저는 어릴 때도 사실은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어요. 착한 학생이고 조용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는데, 여름 방학 때였어요. 8월이었어요. 8월. 여름 방학 때 지금처럼 비가 옥수같이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저는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방학 숙제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는데, 갑자기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요. 막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가 말았으니까 제 가방에다가 제 책만 다 담았어요.
책만 다 담고 막 나왔어요. 나오니까 물이 막 이렇게 막 차더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저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제 숙제하던 책만 제 것만 다 담았어요. 제 책만 담았어요. 가방을 메고 막 이러다 물이 막 철벅철벅이라서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 높은데 그때는 단양 여중고였어요. 거기가 거기 이제 피난민들이 다 가서 봤는데 우리는 막 어릴 때니까 단체로 막 모여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복도를 보면 엄마 어른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그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다보는 그 광경이 지붕도 막 떠내려가는데 지붕 위에 있잖아요. 소도 있고 막 돼지도 있고 이런 게 막 떠내려가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이틀인가 있다가 그 내려가니까 그 방 안에 있잖아요. 모래 같은 게 막 쫙 있는데 뭐 뱀이 지나갔는지 이렇게 굵은 자국이 확 있는데 거기에 피레미 새끼들이 막 있던 그 기억이 나고 이제 개학을 했어요. 방학 끝나고. 근데 막 그 청소하느라고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국무총리도 막 내려오고 이래서 굉장히 큰 수혜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단양에 지금 이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을 끝났어요. 개학을 했어요. 개학해서 딱 가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학교만 가면 뭐 맨날 나눠줬어요. 뭐 라면도 나눠주고 뭐 자꾸 나눠줘요. 근데 이제 학생이니까 책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새 책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책 있는 사람이 저 책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숙제하다 말고 책을 들고 나갔으니까. 저는 헌 책을 쓰고 다른 학생들은 다 새 책을 받았어요. 그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고 보통 6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저희들 수학여행 못 갔잖아요.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 예, 수학여행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초등학교 61회 졸업생이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수학여행을 작년에 저희들이 동창회에서 갔어요. 아, 계속 못 가지다가. 예, 일부러 이제 애들이 그렇게 꾸민 거예요. 아, 예. 예. 우리 수학여행 못 간 우리 기수니까 우리 여행을 수학여행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강릉인가 2박 3일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단양은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어릴 때 이제 사실 음악을 좀 좋아해갖고 막 음악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 학원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때 중학교 때인가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 음악 선생님 집에 이제 가서 음악 피아노 좀 배웠던 기억도 나고 뭐 하여튼 좀 착실한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강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수해 났을 때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막 비 오고 막 물난리 나면은 그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예. 그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네, 거기 계속 단양에서 예, 나와서 다른 거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예. 예. 또 하나 재밌는 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네. 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결혼하기 전까지 1980년대 정도 되는데 경북전문대학교에서 10여 년간 근무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처음에 제가 이제 10년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행정실에 조금 근무를 하다가 도서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 5년 이상 그 사서 보조 역할로 거의 뭐 사서나 똑같이 그 근무를 했고 한 5년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20그대 자꾸 넘어가니까 그 이제 위에 선배 언니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니까 이게 인사이동이 막 되더라고요. 도서관에 근무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막 저는 별당 아씨로 불려주고 혼자 근무했으니까 좋았는데 그 전기 간행물실에 근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저를 교무과로 탁 내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학교도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행정실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부서가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있는데 교무과가 가장 학교에서 중요한 자리예요. 교무과로 발령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막 그때 막 정말 이게 막 힘들었죠. 갑자기 이게 교무과로 나니까 교무과는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제가 학적계로 발령을 제 선배 언니가 사표 내고 나가는 바람에 학적계는 뭐 하는가 하면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애들 성적 관리 이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제가 90년도 사표 내고 나오면서 컴퓨터화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막 다 그거 기록하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컴퓨터 작업을 했으니까
다 기록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침은 그냥 요즘 졸업증명서 요즘 그냥 확 나오잖아요. 옛날엔 다 수기잖아요. 수기하니까 학적계로 발령을 딱 받으니까 그 높은 분이 저를 딱 부르더니 옛날에는 펜글씨 교본이라는 게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펜글씨 교본이 있었어요. 그걸 한자 2권하고 한글 2권을 저를 딱 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엔 졸업증명서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적 초본 같은 거 띄러 가면 그분이 이렇게 자료 밑으로 다 써서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관해서 네. 그걸 제가 다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맨날 하면 이제 그 펜글씨 교본을 쓰는 거예요. 한자 쓰고 한글 쓰고. 그래서 제가 사실 한자를 좀 잘 쓰죠. 예. 그래서 한자 공부도 엄청 했고. 그럼 결혼은 그렇게 그러면 언제쯤 하셨나요? 90년도. 자녀분들은 뭐 몇남 몇녀? 일남 2녀입니다. 일남 이녀요. 네. 네. 지금 많이 컸겠네요, 지금은. 이제 저는 사실 결혼이 좀 늦었어요. 30에 결혼했나요? 하여튼 좀 늦어가지고 31에 결혼했죠. 늦어가지고 큰애가 지금 31인가요? 아니다. 몇 살이죠? 91년생인가 2년생인가 뭐 어쨌든 그런데 근데 그 딸이 결혼을 되게 빨리 했어요. 28에 네. 결혼했어요. 석사 딱 마치자마자 뭐 어디 취직하러 가더니 바로 결혼을 하고 걔는 좀 일찍 했고 아들이 지금 28? 5살 차이 나는구나. 네. 5살 차이 나요. 예. 결혼하시고 그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시다가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텐데 혹시 취미생활이나 하신 거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음악 공부, 뭐 블루 다니고 피아노 치러 이런 거는 좀 했었고 뭐 꽃꽂이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운동을 했죠. 운동 예. 수영을 오래 했죠. 그때 결혼하고 애들 좀 크면서. 그러면 천연염색에 그 취미를 들이기 시작한 그 연도가 한 언제쯤 되나요? 천연염색은 제가 자담 사업자 등록을 2008년에 했잖아요. 예. 그 취미생활을 사실은 제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붓글씨도 쓰러 다녔고 이 사운자도 쓰러 하러 다녔고 뭐 바느질도 공부하러 다녔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이게 바느질 규방공예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원단을 쪼가리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게 천연염색의 쪼가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색에 대한 어떤 이 천연염색이라는 게 이게 참 특이하다. 이게 어떻게 이 색을 만들어내지? 내가?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2005년? 네, 2005년? 예,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가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그게 굉장히 저는 쇼킹했어요. 네. 그걸로 내가 뭐를 만들어 본다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에 갖추어 놓은 데가 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없더라고요. 없어서 저희가 천연염색 시작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천연염색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전국에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좀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란 뭐 그 인간문화재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만큼 돈 많이 들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그 차 하나를 그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제가 차를 많이 바꿨는데 바꾼 게 폐차시켜서 바꾼 것도 2번 있고 그 차 하나를 바꿀 때 28만을 타고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딜러분이 차를 바꿀 때 이제 그 차를 가져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택시 운전 따르더라고요. 택시 운전 28만 탔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장거리를 제가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뭐 이 주변에는 잘 없고 전부 장거리를 다녀가지고 그래요. 전국을 제가 따져보면은
산으로만 다녔어요. 서울의 도봉산, 그 다음에 원주의 치악산, 그 다음에 대구의 팔공산, 산으로만 다녔어요. 네. 그 전부 염색하시는 분들은 산에 계시더라고요. 예. 아, 산으로만 제가 다 그러세요? 찾아다녔고, 이제 부산은 이제 부산대 교수님이고, 예. 그렇게 제가 엄청 그 얘기를 하려면 저는 너무 길어요. 그게 시작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요. 고생도 엄청 했고 서울 도봉산은 제가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아침 일찍 새벽에 올라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계산하기로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다가 해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한 번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게 가는 데가 너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안 돼. 이게 또 이제 재료를 싣고 다녀야 되고 내 거를 갖고 다녀야 되니까 짐이 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겨울에 다닐 때인가요? 그때는 막 이 손이 제가 지금도 제가 손이 다 망가졌는데 팔다리 수술했지만 겨울에 하니까 이게 손이 다 망가져요. 겨울에. 근데 이게 장갑을 끼고 하는데 끼고 해도 그렇고 안 끼고 해야 이게 안 끼고 할 때가 더 많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미세한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미세한 작업이 장갑을 요즘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실리콘 장갑인데 옛날에 실리콘 장갑 없었어요. 지금은 딱 붙는 장갑이 있죠. 옛날에 없었어요. 그럼 저는 막 성질도 막 그러니까 막 맨손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막 손도 막 그때 막 많이 다치기도 했고 망가지기도 했고 막 아프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직업이 사실 뭐 직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천연염색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천연염색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 그럴까? 이렇게 동기가 혹시 있으면 좀 설명을 당연히 좀 있죠. 해주세요. 예. 제가 이거를 직업을 가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우리 애들 아빠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애들 아빠는 내가 뭘 시작할까봐 막 겁내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겁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천연염색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색이잖아요. 컬러잖아요. 네. 색은 우리한테 정말 인간들한테는 뗄 수도 없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색이에요. 맞잖아요. 색은 빛이 있으면 무조건 색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 없으면 색이 사실은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을 뜨면 무조건 보이는 게 색인데 이 색을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든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막 체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 교육도 막 시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천연염색은 이거는 중독이다. 아니면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지?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할 때는 힘든데 결과물이 딱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색을 보면 저는 이제 사실은 컬러 자격증도 있고 이게 뭐야 컬러 뭐 있는데 색을 보게 되면 사람이 컬러마다 색이 사람이 바뀌어. 그 컬러 색깔로도 사람 심리 치료하잖아요. 저 그 네, 자격증 그렇죠. 다 갖고 예, 있거든요. 예. 이제 뭐 보라색은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그 보라색을 내가 만들어요. 보라색을 만들어 어느 날 했는데 보라색이 내가 딱 보였어요. 이 사람 색을 얘기하다 보면 있는데 이게 보라색은 우리가 보라 좋아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또 이거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보라색은 가장 위에 있는 색이에요. 신성지되는 색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 색을 내가 딱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파랑도 막 만들고 빨강도 만들고 이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할 때는 막 힘들어요. 막 염력 끓여야 되고 막 뜨거운 물 다 디고 뭐 다림질 하면 여기 다 상처 나고 막 하기는 하는데 어느 날 딱 다려갖고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여기 정리하면서 막 특히 인견은 다림질이 가야 되고 이렇게 문양염이 할 때는 다리다 보면 그 문양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이게 다리다 보면 이게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나는 할 때는 이걸 유도한 게 아닌데
근데 딱 나왔을 때는 환상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할 때마다 언제 하고 나서 내를 못하겠다 그러다가도 하면은 하게 돼요. 또 이게 자동으로 하게 돼서 이게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계속 하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제 성격상 뭔가 자꾸 이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자꾸 생기고 답답한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유명한 분 찾아가고 요런 분야에는 또 이런 분 유명하니까 거기 찾아가고 저는 사실은 또 서울에 막 쫓아다닐 때 화학염색 하시는 분한테 갔어요. 예. 화학염색 하시는 분한테. 왜냐면 어쨌든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그 뭐라 그러죠? 그 메커니즘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천연이고 화학이라는 것만 다르지. 물론 이제 재료도 다르고 다 다른데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과정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공부를 하러 다녔었어요, 또. 화학염색 공장 하시는 분들, 거기 출신들, 그분들이 어떤 화학염색 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천연염색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배우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날에,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어쨌든 옛날에 저희는 한복을 할 때 한복이자 했잖아요. 한복에다 색을 입혔잖아요. 근데 한복에다 색을 입히는데 거기다가 문양을 찍었잖아요. 문양이 나왔잖아요. 그 문양을 어쨌든 했어요. 뭐 지금은 뭐 찍거나 막 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장비를 다 막 지금도 저는 있는데 장비를 막 예를 들어서 그 한복에 이렇게 기세다가 막 찍는 문양들이 있잖아요. 네. 찍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다 손으로 팠을 거 아니에요. 파서 염료를 어떻게 썼고, 어떤 방법으로 막 이 기둥에다가 양쪽에다 뭐 이제 일본에서 했던 그런 방법을 그분들이 했더라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기는 방법부터 묶는 방법부터 양쪽 기둥에다 탁 묶어놓고 이제 한복처는 폭이 요만하니까 12인치 뭐 18인치 딱 당기는 이걸 팽팽하게 당기는 것부터 거기다가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저는 공부를 하러 다녔었죠, 옛날에. 그런데 이게 염색하는 그 재료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인견에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삼배라든가 다른 이제 견사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풍기인견에다가 이 천연 염색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하네요. 동기는 자동이에요. 왜? 제가 여기 사니까. 제가 여기 살고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릴 있겠지만 그 염색을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인견이 있죠. 예. 요거는 지금 가장 기본인데 저는 지금 좀 많이 수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크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요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이 들어가면 명주, 면, 모시, 인견 3배를 요거 기본으로 했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는데 인견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천연 염색을 하게 되는 거는 섬유가 내가 지금 재료가 천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연물 염색을 입히는 그 물체 자체도 천연이래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명주, 면, 모시, 삼배 이런 것들은 다 천연이잖아요. 그리고 재료가 다 그렇고 근데 저희가 사는 곳이 인견이 나오는 곳이고 인견 자체도 재료는 천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재료를 홍화 같으면 이제 이렇게 색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쓸 때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홍화를 썼는데 다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이건 양파 껍데기 다 다르게 나와요. 저 인견은 봐요. 다르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견 우리 내가 사는 곳이 인견이 섬유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오픈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오픈하게 동기도 좀 있죠. 오픈하게 된 동기가 풍기인견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한 거예요. 아, 예. 풍기인견 때문에. 지금은 이제 풍기인견이 많이 이렇게 뭐 전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그때 2008년만 해도 풍기인견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국가에서 이제 투자하려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영주시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아, 예. 시작하는 단계였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이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뭐 잘 아시겠죠. 인견이라고 하면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남자들 양복 속 안감, 예. 그다음에 여자들 그 속옷, 한복 속지, 그다음에 이불 고청 이런 걸로밖에 안 썼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 섬유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막 이 지자체에서 특산품 만들어야 되고 뭔가 자꾸 막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풍기인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풍기인견 역사가 이제 쭉 뭐 누군가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특산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에는 섬유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경북에 상주 명주가 있고 그죠? 예. 안동에 안동포가 있고 그다음에 풍기인견이에요. 경북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경북에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막 이제 뭐 저보고 뭘 하라고 막 풍기인견 뭘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았고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 염색을 하도 돌아다녔으니까 저같이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저를 막 풍기인견으로 막 미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인도 만들었지만 그래서 도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어느 날 그 경북에 섬유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있다는 제가 그 자료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쪽에서, 도청에서, 그땐 대구에 도청이 있었어요. 대구에 도청에서 이제 그 사업 설명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시청에 갔죠. 이런 게 있는데 풍기인견에도 가야 안 되니까 시청에서 처음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저는 사실은 막 그 시청에서 볼 때도 그러셨고 그 인견 쪽에서 보실 때도 저는 뭐 인견 모르는 게 막 설친다는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라는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야 된다. 설명회 들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쫄병이 돼갖고 이제 풍기인견 지금 우백 사장님 지금 생각하면 우백 사장님 그다음에 송세영 회장님 그다음에 김자여 조합장님 하여튼 이렇게 한 5-6분이 가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봉고를 타고 시청 과장님하고 2분 하고 시청 가서 이제 경북 그 도청에서 설명을 쭉 들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 물론 이제 시작이 됐었겠지만 저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천연염색이 고부가가치로 가려 그러면 저는 천연염색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봉고 타고 오면서 그 이제 식사 자리가 이제 끝나고 저녁을 먹고 가 자리에서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대량 생산이 됩니까? 첫 번째 묻는 게 대량 생산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업화가 됩니까? 이 2가지가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대량 생산이 돼야 산업화가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꼭 대량 생산이 돼야 산업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대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대량 생산이 돼야 산업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게 이게 이제 발전이 되다 보면 저는 대량 생산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땐 제가 굉장히 가소로웠을 거예요. 이 조그마한 여자가, 그때 지금은 제가 살이라도 있죠. 그때 살도 없으면 바쁘게 조그마한 여자가 뭐 어디 뭐, 친지도 모르는 게 와가, 인연에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게 와서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아마 눈빛이 다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제가 뭐 한 40대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막 이제 이게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땐 정말 가소로웠을 것 같아요. 지금 대단한 분들이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인견이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은 RIS 사업단이라는 게 생겨요. 동양대학교에. 그 사업단이 딱 생기니까 이제 지자체, 그 다음에 정부, 인견발전협의회, 동양대에서 그거를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해서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1년에 한 20억? 30억? 한 2, 30?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요. 일단 10억은 넘어. 그게 이제 매년 몇 년간을 그걸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견이 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동양대 그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단장님이 전병익 교수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사업단에서는 뭐 학교에서는 뭐 그게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산자부에서 받았죠. 그게 이제 계속 그때부터 인견이 이제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에서 아웃으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웃도어로. 그래서 이제 막 브라우스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제 원피스 만들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꽃무늬에다 막 대란이 막 그래갖고 누구나 좋아하는 이제 막 그런 게 막 만들어지기 그 당시에가 아마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천연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풍기나 뭐 이웃 지방에 좀 많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영주에는 우리 선비촌에 예. 선비촌에 이제 유광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체험하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안정에 박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김영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은 이제 이 천연염색이 이렇게 영주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 영천에 농업기술센터에 김정화라는 분인가? 이정화라는 그분이 이거를 보급을 했어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분이 이제 미대 출신이신데 이분도 어느 날 이제 농업기술센터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자료를 찾다가 이분이 그 천연염색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작업을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분도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큰 작업을 하면서 미국에다가 전시를 해서 이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죠. 천연염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씩 수업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예.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돈 주고 막 돈 주고 다 멀리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고 영주도 농업기술센터 이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분들이 여기서 하고 계셨댔어요. 염색도 잘 하시고 전통으로 계속 하고 계셨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인견을 공부를 전국에 다니면서 가니까요. 염색을 하시는 분들 곳곳에 찾아다니니까 인견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인견인지 몰라요. 모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견이라는 걸 저는 이게 인견인데 그 인견이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인견 막 발전이 되면서 막 짜기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내시면서 매장이 컸는데 그때는 천연염색을 전혀 시큰둥하게 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 매장마다 천연염색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제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천연염색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연할 것 같은데 천연염색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천연염색 과정보다는요. 일반인들이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천연염색하면 비싸다. 비싸다. 네, 비싸다. 네. 그다음에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고요. 첫째 비싼 이유는 공정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더군다나 핸드메이드잖아요. 모든 것들은 핸드메이드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로 인해서 비싼 거고. 저는 지금도 이게 과정이 사람의 손을 많이 써요.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산업화가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막 세미나를 가거나 막 토론회를 하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천연염색이 뜬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하고는 있어요. 대기업에 조금씩 보게 되면은 우리 이 핸드폰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밑에 사는 사람들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막 그런 이 토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딱 두 가지로 가야 된다. 하나는 핸드메이드, 하나는 산업화. 이렇게 가면 된다. 이게 산업화로 가게 되면 공정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죠. 핸드메이드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이 염색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선물을 사실은 잘 안 줘요. 주는데 사람들은 막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이상한 거 막 이거 놔줘, 뭐 이거 버리는 거 놔줘 이러잖아요. 전 절대로 버리는 걸 안 줘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구멍이 났거나 제가 하는 게 다 거의 다 사고 난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제가 다 하고 다녀요. 근데 딴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못, 어떤 사람은 지가 막 훔쳐가기는 해요. 막 안 주니까 막 그냥 빼기도 하는데 안 줘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연염색을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의 기를 받은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자, 시작할 때마다 천연염색이 이제 원단이 흰 게 막 생지가 들어오잖아요. 생지가 들어오면은 시작부터가 손이 많이 가요. 금방 흰색에다가 그냥 탁 하는 게 아니라 이 흰색을 잿물을 넣고 삶아요. 삶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천연 재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바탕이 깨끗해야 돼요. 그 안에 불순물을 다 빼줘야 돼요. 원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 인견 같은 경우에도 일단 흰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물에 딱 담그잖아요. 기름이 막 떠요. 인견이요? 네, 인견. 그러니까 인견도 그렇고, 뭐 다른 섬유는 뭐 실크 같은 건 좀 덜한데 인견이 저희들이 잿물 넣고 삶다 보면은 막 누렇게 한 게 막 기름도 막 뜨고 막 이래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불순물을 다 빼줘야 돼요. 그 흰색이 이제 실로 짜서 원단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왜냐면 기계에 들어가니까 기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마지막 공정에서 또 많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거 다 빼줘야 돼요. 예. 다 빼줘서 예를 들어서 원인은 딱 하나예요. 저희들이 원단을 사면 바닥바닥 빳빳하잖아요. 그렇죠. 저 빳빳하면 뭐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얘를 들고 패는 거예요. 얘를 망가뜨려 놓는 거야, 이제. 이 안에 막 시실날실 얘네들을 막 흐물흐물하게 해갖고 딱 흡수가 들어가게. 패버리면 얘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뭐가 빳빳하면 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후들후들하게 해주고 이제 막 이 공국의 상태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그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련이라는 걸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정련을 해서 뭐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쓰게 되면 어떤 염료는 뭐 앞에 매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매염이라는 것 때문에 화학이냐 이게 화학 염색이다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염이라는 게 그 뭐든지 이렇게 몇 자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붓게 피연물에다가 얘가 별다른 게 뭔가 붙으려면은 무슨 매파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염이라는 걸 써요. 매염제라는 거를. 그 매염제라는 이제 저희들이 물에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 물 안에도 수많은 그 화학 분자 원자들이 막 있잖아요. 얘네들 물 안에도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천연 색소라는 게 이 색소라는 게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물에서 얘를 다 빨아 당기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하얀 이 피연물에 하얀색 게다가 얘가 빨간색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물을 딱 넣었는데 물에서 얘가 다 그 빨간 걸 다 빨아 당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결례도라는 건 빠지는 건 물 결례도 뭐 결례도 테스트는 이제 몇 가지를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염색물을 딱 탔어요. 염료를 탔는데 하얀 게 딱 들어가면은 이게 섬유로 싹 빨아 들어가야 되는데 섬유로 안 빨아 들어가고 물에다 그냥 녹아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매염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숭아 물들일 때 백반을 쓰잖아요. 네. 백반을 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숭아를 얼리잖아요. 똑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매음이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그 염색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매음제를 별거 다 썼어요. 별거 다 썼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게 뭐 안 좋다, 환경을 파괴한다, 물에 뭐 안 없어진다, 뭐 해롭다 이래서 줄였어요. 지금 확 줄여가지고 지금은 명반하고 그다음에 철은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들은 물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얘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산 알칼리만 이제 천연염색은 산 알칼리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저희들이 천연염제는 전부 다 산성염료라서 그 반응이 색차가 엄청나요. 얘는 알칼리 반응이 크기 때문에 알칼리 염색을 해주면 잘 되고 얘는 산성염료로만 써야 색이 잘 먹고 이런 게 딱 구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이 엄청 크죠. 그래서 매염제라는 게 지금은 명반, 철, 산, 알칼리 이렇게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해롭지 않은 걸로만. 물에 들어가면 몇 미터 내려가면 분해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있어서 그럼 자 선생님 보세요. 제가 흰천을 사와서 푹푹 삶아서 이제 잿물을 넣고 삶았고 이제 뭐 헹궈가지고 널어갖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염제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아. 염료 중에 그럼 이제 요거는 또 선매염을 해야 돼. 미리 그 하얀 피어물에다가 그 작업을 해줘서 그 작업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얘가 들어가 있는 빨간색을 넣으려면은 땡기는 물에 안 빠지고 나한테 땡겨줘 하는 매파 역할을 해주는 매염제를 먼저 입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없어요. 어떤 거는 색을 먼저 입히고 후면 마지막에 나중에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동시매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색을 얘가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입혔어. 그럼 또 헹궈가고 또 말려가지고 또 약간 축축할 때 또 이제 본 작업 색을 입히잖아요. 색을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 처리까지 다 하는 공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있는데 그 기운이 저는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정말로 내가 비싼 물건으로 팔거나 이거를 고부가가치를 내려 그러면 항상 모든 자세를 내 기운을 지금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아플 때 하지 마세요 그래요. 내 몸이 아플 때 예. 하지 마세요 그래 저는. 몸이 아플 때 하지 말고 저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하세요. 기분 좋은 기분으로 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기운을 넣어야 되니까요. 절대 몸 아플 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하세요. 그리고 음악을 좀 가능하면 틀어놓으세요. 제가 이런 조건을 많이 달아요. 그렇게 예. 하라고. 음악 틀어놓으면 안 그래도 즐거우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음악 틀어주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이 1시간 이상의 공정이 있는데 내 기가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천연염색이나 뭐 자연염색 이러면 어떤 식물들을 뭐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해서 이걸 뭐 이제 삶든가 어떻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제 염색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염색을 일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사이는 어떻게 염색을 하는지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공정할 때는 사실은 지금 많은 염색인들이 를 많이 갖췄어요. 예. 네, 공정을 삶는 것도 기계로 삶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덤블러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는 이걸 염색이 들어가서 피어물을 움직이게 하는 걸 교반이라 그래요. 네, 이제 네. 교반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쉽잖아. 이거 이 장비 만들기도 쉽잖아요. 이게 덤블러라는 큰 게 있어요. 염색하는 장비가. 요즘은 그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비를 많이 사용해요. 예. 근데 이제 작은 업체에서는 손으로 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삶고 이런 건 다 큰 거는 다 장비를 이용을 많이 해요. 네,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채취는 이제 사실은 저는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걸로 하자고 제가 논문 쓴 것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게 다 염색 재료는 맞거든요. 색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말강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뭐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급 염제들은 또 다 한약재예요. 아, 예. 재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이제 또 분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분말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염색하기도 하고 액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천연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그 자체로 하라 그러죠. 식물 자체로 먼저 예. 시켜놓은 거라든지 예. 한약재를 사서 이렇게 그렇게 다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지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그 스와치북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로 한 거예요. 분말을 많이 거의 안 써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거는 자 노랑은 메리골드를 많이 쓰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또 에피소드가 메리골드를 제가 영주시내에서 가장 먼저 이제 했는데 저기 메리골드 어떤 꽃인지 아시죠? 예, 알아요. 예, 조그마한 국화 같은 걸로 예, 노란색, 한약재로 쓰고 뭐, 예. 예. 그게 도심지에 이런 데 많이 심어놨어요. 그 옛날에 그때가 참 오래됐다 그때도 영주 시내에서 그걸 이제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질 때 되면 다 패 버려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인도인가 어디 그 세미나에서 뭐 발표하러 가는데 우리 그때 직원들이 있었고 제 교육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청에 그분 이렇게 버리는 하는 작업하는 분들한테 예. 그거를 작업할 때 갖다 버리지 말고 우리 학교로 좀 갖다 달라고 아, 예. 부탁을 했어요. 제가 시청에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갔어요. 그래 오시는 분한테 담배값이라도 좀 드리라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 막 마당에 갖다 놓은 거 다 작업을 했는데 뭐 욕만 실컷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단양 거기 대강 면장이 제 친구였는지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하고 학생들이 거기도 막 한번 뜯으러 갔어요. 걸려가지고 따다가 하여튼 메리골드가 노랑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화가 이제 붉은색이잖아. 홍화.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재배를 해요. 재배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쪽풀이라 그래서 인디고색 파란색 내는 거. 그거는 제가 이제 씨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도 우리 제자들이 심고 있어요. 그 나중에 예. 이제 보여드릴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영주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인가요? 거기에서 예, 예. 제가 초대 부회장인가 했을걸요 아마. 이도선 교수님이 예. 회장님 하시고 예. 그때 이제 분과를 만들었는데 그 분과 중에 하나가 제가 선비 분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선비 분과 만들어서 저는 이제 뭐 부회장이고 회장 못하고 선비 지금 막 선비 분과 안에 저는 지금도 하는 얘기가요. 선비가 있으면은 선비 문화가 있으면 규방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시청에도 막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 규방관도 있어야 되고 규방 문화라는 게 있어야 된다. 저 규방은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선비 문화를 제가 그때 만드는 이유가 선비 문화 안에 규방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염색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도시텃밭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뒤편에다가 메리골드 심고 쪽 심고 싹 다 심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어가지고 회원들이 한 20명이 작업한 사진이 있어요. 거기서 매년 생쪽 염색을 한 거예요. 이파리 바로 따서 생쪽 이파리 따서 얼음만 가지고 하거든요. 네, 진짜 예뻐요. 그 작업을 멋있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진들이. 네, 그리고 이제 노란 그렇고 홍화는 작업하기 어렵거든요. 재배도 어렵고 그래서 홍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의성 홍화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시구나. 예, 의성 홍화가 유명하죠. 이 천연 염색을 하는데 뭐 사계절 내내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좀 많이 하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염색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제일 바빠요, 사실은. 여름이 바쁘다. 여름이 제일 바쁘고 이제 계절 염색이라고 또 있어요. 홍화는 이제 사실은 겨울에 해주는 게 좋고, 근데 그 여름에 이제 이렇게 식물들이 여름에 가장 많고 작업하기가 좀 편하니까 여름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는 간물 염색을 많이 해요. 저거는 빛으로만 하는 거니까 햇빛으로만. 간물 염색. 햇빛하고 물만 제가 지금 입은 게 간물인데 햇빛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을에 볕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을에는 간물 염색 많이 합니다.
그 거의 겨우 한겨울에도 뭐 실내에서 요즘 많이 하니까요. 분말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염색은 염색을 했잖아요. 천연 염색은 했으면은 사실은 이제 묵혀서 내가 원래 했던 원단은 내년에 이 제품으로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 그렇지. 네. 그 나중에 또 뭐 이제 실습을 해볼 기회는 없지만 이런 거 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어요. 네. 작년에 했던 게 어떤 농도를 내가 좀 진하겠다 장롱 안에 넣어놨어도 바뀌어버려요. 예. 좀 진해지기도 하고. 예. 색을 그 잘 내기 위해서 아까 뭐 교반도 하고 교반도 뭐 잘해야 이렇게 되고, 한다 온도도, 그러는데 예, 원칙이 예, 있죠. 요거를 좀 잘 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반을 뭐 오래 하고 아니면 짧게 하고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게 따라서 색이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본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시간을 예. 이제 기본은 뭐 예를 들어서 매우면 몇 분이고 뭐 본 염색 들어가면 몇 분이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물 속에 지금 흰 게 들어가 있고 빨간 게 들어가 있고 그냥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굳이 거기 근데 이게 이제 그래 사람 이제 그 산업화가 안 되는 게 뭔가 너네들 제대로 된 스펙이 없잖아.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스펙은 있어요. 뭐는 몇 분 하고 뭐는 몇 그램 하고 물은 얼마나 이게 다 있어요. 온도는 얼마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뭐 시험치도 자격증 시험치도 나오는데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해본 결과는 제가 많이 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본 결과는 스펙은 있는데 색이 변화가 있는 게 왜냐면은 왜 사람들이 자꾸 너 손가락질을 하는가 하면은 너네들 없잖아. 할 때마다 다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천연 염색이나 자연 염색이냐 또 따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천연 염색이 맞아? 자연 염색이 맞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영어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그죠? 천연하고 자연하고. 이게 천자는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예. 자자는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아, 예. 예, 뭔 차이인 것 같아요? 천연 염색, 자연 염색. 네, 저는 자연 염색 씁니다. 자연 염색.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이런 책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성균관대 교수님이 그걸 막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공감이 갔던 게 자, 천연 염색이라면 천연 기념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 기념물은 변하지 않는 거, 변함이 없는 거, 그죠? 근데 이 그러니까 천연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저희들은 천연 재료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다 입히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펙이 정확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색이 좀 다르게 나오고 할 때마다 다른 이유는 천연 재료니까요. 보관상에서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집에 물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폐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제 그 집에 집에 염색할 때 그 집에 물의 산도부터 체크하라 그래요. 제가 천연 염색은 산성염료라 그랬잖아요. 산도를 체크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지하수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게 산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 집에는 막 철이 많을 때도 있고 막 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도 있고 알칼리 물일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색이 달라요. 색이 다르고 색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염료가 수입 염료도 많고 그 지역에 따라 이 토양에 따라 만약에 키운다고 쳐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 염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할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염색이. 예, 그래서 더 잘 되거나 염색이 뭐 색이 더 잘 입혀지거나 뭐 이거는 그 온도나 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핸드메이드를 하다 보니까 회차를 반복하는 수밖에. 정말로 우리 염색하는 회차를 좀 반복하자.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모르는 분은 그러죠. 아니 염료를 진하게 하면은 한 번만에 진하게 나오잖아. 그런 얘기 하죠. 네. 근데 그걸 테스트하죠. 당연히 우리는 한 번만에 진하게 해서 딱 넣었어요.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이 하얀색이 빨갛게 촥 변해요. 예? 촥 변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헹구다 보면 다 빠져 물에 다 나가죠. 얘가 왜? 이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원단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다고 이게 공급 상태를 만들어놔서 내가 뭐 매음제도 지금 몇 프로를 딱 집어넣었는데 그럼 얘가 그것만 딱 빨아 들어가지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이 많은 염료가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질 않아요.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연하게 입혀서 천천히 몇 번 회차를 반복하면 진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색이 진한다기보다는 이제 자꾸 좀 입혀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니면 이제 미리 입혀서 그 위에다 다른 걸 입히면 색이 좀 깊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저희는 이제 복합 염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천연 염색만 할 수 있는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있어요. 네. 네. 좀 쉬었다 갈까요?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염색 그 염료를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 직접 식물을 채취해서 염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번거롭겠죠. 채취하는 거는 뭐 심어서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자연에 그 널려 있는 것도 있고는 있는데 이제 채취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염제 식물이 있고 뭐 염료 식물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분말이 나오는데요. 액상도 나오고 분말이 나오는데 분말도 염제 분말이 있고 이거 이 전문적인 염제 분말이 있고 염료 분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염제나 염료는 한자로 보면 같은 건데 저희들은 염제는 정말 식물 그 자체를 염제라 그러고 예. 염료는 뭐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염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염제 분말 요즘은 이제 분말이 많이 나오니까 분말은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좀 짧게 걸리고 하는데 염제 분말은 그야말로 식물을 그대로 건조시켜서 아주 미세하게 분말화 시킨 거를 염제 분말이라고 그러고 예. 염료 분말은 이거를 막 색을 다 끓여서 색을 만들어낸 거 그거를 이제 분말화해서 액상으로도 만들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염료 분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죠. 색을 다 끄집어내서 분말화 시킨 거니까. 예. 그죠? 그리고 염제 분말은 식물 자체를 건조시켜서 갈아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끓여서 색을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고 걸러내는 시간도 있고 염료 분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염색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채로 걸러야 되는데 거의 거르는 시간이 없어도 되는 거죠. 염료 분말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을 끓여서 색을 뽑아낸 거를 분말화 시킨 거고 염제는 식물을 그대로 건조시켜서 갈아넣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염료 분말은 좀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나와갖고 잘 나와 있어서요. 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근데 크게 차이는 그런 거 차이예요. 예. 네. 예. 2015년도에 그 대구 한의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만학도로 입학을 하셨는데 대학교에 가게 된 뭐 어떤 계기나 뭐 동기가 혹시 있었는지요? 천연염색을 제가 접하고 업을 하면서 항상 굶주렸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답답하거나 이런 아카데미칼한 거 이런 거를 제가 좀 찾아다니다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천연염색을 다루는 그 학문적이라는 그런 거는 이제 뭐 공예 쪽으로 지금 사실은 분류가 돼 있어요. 천연염색이 공예 쪽으로. 예. 공예학과나 아니면은 의료학과. 예. 그다음에 의상학과.
그다음에 미대에서도 약간은 한데 그 안에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가 천연염색이라는 건 없고 염색 쪽에 들어가서 어떤 한 파트로 그냥 실습 비슷하게 예.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이상하게 우리 딸이 뭐 전공을 했지만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없고 또 그런 게. 근데 저는 늘 막 갈증을 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근데 어느 날 이래 저기 뭐죠 섬유개발원인가요 대구에 그때도 저는 수업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색 수업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공문이 하나 탁 날라왔어요. 염색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왔어요. 대구 한의대에 산림 비즈니스 학과가 생기는데 염색인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커리큘럼이 저한테 딱 날라왔어요. 아, 예. 근데 지금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커리큘럼에 딱 보니까 섬유 식물학 또 천연 재료학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염색 재료 자체가 식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물 공부를 하면 되겠다. 아, 예. 이게 우리한테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만학도니까 성인 대상이니까 또 주말만 공부한다네요. 그럼 너무 멋지잖아요. 아, 예. 그래서 늘 막 제가 막 갈증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염색인들한테 다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또 건방스럽게 각 기술센터나 이런 데로 협회가 또 많다. 그런 협회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보냈는데도 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과장님 전화번호를 대구 한의대 교수님 전화번호를 저를 딱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셔서 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가기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입생들 모집하고 뭐 이래서 했는데 염색하고는 관련은 없는 과더라고요. 가서 보니. 근데 어쨌든 식물 공부가 되는 학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말만 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아주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학과가 좀 4년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생소하죠. 학과인데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을 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가요? 성인 대상이라서 지금도 제가 이제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들이 예. 있었고요. 예. 공무원도 있었고 직장인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그 당시엔 이 산림 비즈니스가 아마 최초로 생기는 것 같아. 그때 대학원은 있었어요. 대학원 예. 대학원 있었나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15명이 그때 다녔어요. 전국에서 막 여러 군데서 막 모여가지고. 예. 경북 도내가 아니고. 경북 도내. 도내. 한정돼 있었어요. 경북 도내에 있는 사람만 대상이 네. 됐었어요. 아. 네, 그때. 하여튼 뭐 좀 계약학과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녔죠. 근데 식물 공부를 했죠. 예.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그러면은 다니면서 보니까 2015년부터 한 3년 정도 그 경상북도 여성사관학교 요 강사를 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이때 하신 일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하여튼 저는 여성사관도 했고 또 동양대학교에서 천연염색 산업연구원에서 이쪽으로 줘서 제가 6개월 이상을 또 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당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네.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경상북도에 여성사관학교가 생기는데 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주는 천연염색이라는 거예요. 풍기인견 때문에. 네. 그런 게 생기니까 한번 찾아오겠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 당시 계장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저 학교에. 예.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학교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주 폴리텍을 소개를 했죠. 거기가 예. 직업학교니까 예.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사관학교 천연염색으로. 예. 학생들은 좀 많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2015년이 아니고 뭐 13년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1년에 네.
학생들 모집하면 대부분 20명에서 25명을 모집해요. 아, 예. 주부들을. 예. 아니, 남자분도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20명에서 25명을 모집하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간쯤에는 또 뭐 재직자 교육도 있고 뭐가 뭐 1년 내내 뭐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1년에 최소한 30명에서 40명은 제가 배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모집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영주에서는 아마 천연염색 교육을 저한테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어쨌든 저한테 한 번씩은 다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어떤 천연 염색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나요? 어떤가요? 조건이 예. 이 폴리텍 대학에서는 학생을 모집하잖아요. 모집하면은 조건이 직업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이제 뭐 네. 면접할 때도 네. 직업을 가지실 겁니까? 네.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우선이에요. 아니, 저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면 토스, 탈락. 이렇게 면접도 계속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오픈도 하고 네. 많이 했죠. 지금도 아마 뭐 많이 하고 제자들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네. 예. 조건이 그겁니다. 아, 그래요? 네. 2016년 그 3월에는 명인 전승조교로 이제 그 임명을 받으셨다는데 좀 낯선데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이 명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이 지금 대구 자연염색 박물, 제가 자연염색이라고 쓰는 게 그 교수님 제자기 때문에 자연염색이라고 쓰고 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자연염색 박물관이 되고 있어요. 아, 팔공산에 예. 있어요. 거기 지금 관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공모전을 할 때도 2011년도, 2010년도 공모전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주축이 되고 그 법인에 제가 영주 지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미대 출신이세요. 연세대 지금 정말, 그러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그 박물관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인도도 전시도 갔었고, 인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분이거든요. 천연염색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명인으로, 이제 한국 예총. 예. 지금 제가 받은 거는 한국 예술 문화 명인이에요. 아, 예. 예, 예총 소속이에요. 아, 예총. 한국 소속. 예총. 예. 그래서 일반 명인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뭐 저는 그렇게 뭐 자랑스럽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스승님이 저보고 하라 그래서, 뭐 니는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를 이제 조교로 그때 추천을 하셨어요. 조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마스터로 명인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아, 근데 예. 제가 2016년도 이 정승 조교는 받았는데, 제가 빨리 안 했죠. 왜냐면 저는 명인 자격도 없고, 저는 이거 뭐 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은 계속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 이게 뭐 별로 저는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또 이런 거는 또 좀 명망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네. 뒤로 미루다가 예. 늦게 받았죠. 2021년도인가, 22년. 아. 예. 그 교수님이 추천 계속 하셨고. 예. 그리고 그 대학교 재학할 때에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로 뭔가를 많이 할 때였었거든요. 외국도 많이 나가고 발표도 많이 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게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을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이거를 띄웠어요 그때. 그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갔어요. 이걸 들으러. 이런 걸 영주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아, 예. 그 제가 문화관광부 그때 이 발표하는 데를 갔어요. 이 설명회 하는 데를 갔더니 이거는 경북에서 거기서 이거를 주관을 하더라고요. 영주는 문화관광부 산하인데 경북 뭐 무슨 협회더라 거기서 이걸 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서류를 냈죠. 저는 그때 뭘로 냈는가 하면요. 제가 사단법인 영주자연염색 협회가 있잖아요. 네. 그 협회를 냈는 이유도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공모전을 하게 됐는데 있잖아요. 공모전을, 그때 이제 저는 우리 교수님 밑에서 영주 지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름으로 하고 저는 옆에 서포트 하는 걸로밖에 안 됐어요. 제일 앞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나오고, 저는 그냥 지부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토요문화학교 할 때 말이죠. 그때 아니 법인을 만들 때. 법인 만들 때. 법인이 있어야 토요문화학교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개인으로는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인을 낼 때 그렇게 했는데, 이 법인을 가지고 여기 토요문화학교에 넣으니까 영주가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경쟁력이 없었는데 영주가 가산점이 있었어요. 한 번도 이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주에서. 그리고 가산점이 딱 붙으니까 제가 됐어요. 근데 그 됐는데, 저는 사단법인으로 이거를 신청을 했지만 이 대표는 여기 과담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써야 되는가 하면은 밑에 젊은 사람들을 다 써야 돼요. 운영진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딸이 했죠. 딸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대학생이었으니 이걸 얘도 이제 염색도 좀 하고 공부를, 패션 전공이니까, 의상 전공, 의류 디자인 전공이니까 딸하고 그 젊은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거 운영을 했었어요. 그 얘네들이 지금도 그 자료 보면은 정말 잘했었어요. 이거 막 체계적으로 애기들, 이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저희는 어떤 컨셉이었는가 하면은 엄마하고 자녀가 이제 같이 하는 거였어요. 부모하고. 예. 그거 하는 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연염색을 알리고 영주에 또 이제 또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천연염색을 제가 영주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첫 번째 제 강의를 딱 들으면은 제가 첫 번째 내주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자료가 영주 수능에 가다 보면 벽화 있잖아요. 벽화. 예. 그 벽화 이야기예요. 그 벽화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염색의 기초? 거기 벽화가 이제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가 천연 재료예요. 천연 재료.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벽화가 발견되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늘 나눠줘요. 그래서 영주가 천연 염색의 메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자료를 제가 항상 그걸 제일 먼저 내주거든요. 그 벽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할 때 학생들이 여기 견학도 다 갔었어요. 거기 가서 다 동굴 들어가 보고, 가서 보고 앞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활동을 계속했죠. 영주를 알리는 그런 걸로. 정말로 이거는 이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이듬해도 했는데, 제가 2번을 했는데 2번 다 됐어요. 2년 연속으로 됐어요. 첫 번째 결과물이 좋아가지고. 근데 2년째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모집이 늦어졌어요. 모집이 경북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날짜를 해줘가지고, 보통 아이들하고 엄마들을 모집할 때는 보통 뭐든지 그래요.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뭔 학습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찍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은 이제 3월이 되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뭔가를. 3월에 모집을 딱 하면 한번 2월부터 뭘 하고 싶어 해요, 여자들은. 뭐 보면 뭐가 없을까? 뭐 막 뒤져보고 하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5월에 이거를 저희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이게 선정을 한 거예요.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하겠다. 선정이 딱 됐는데 제가 포기를 했죠. 그리고 포기하면 뭐 3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알았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너무 늦게 해갖고 아마 딴 애기들이나 엄마들이 아마 딴 데 다 뭔가가 소속이 돼 있고 다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5월이면 너무 늦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번째는 그 이듬해는 제가 포기를 했죠. 근데 참 괜찮은 건데 이거.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엄마하고 애들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예. 또 우리 학교 가보셨지만 좋잖아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거기서 장난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걔가 참 궁금한데,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고 막 질문도 하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 그때 예. 4, 5, 6학년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내가 이제 어떤 생업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왕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 대학원에를 또 맞아요. 들어가게 됐어요. 참 그게 글쎄요 가능한가? 저는 좀 의심스럽네요. 그죠, 참. 그죠, 예, 그죠.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살림 비즈니스가 염색 때문에 간 거잖아요. 예. 그 다니면서도 계속 염색 활동을 막 예. 엄청 꾸준히 했으니까. 염색 때문에 갔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러는 거야. 대학원 가갖고 논문 쓰면은 책이잖아.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걸 대학원을 가서 써.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제가 염색 재료가 한약이잖아요. 그래서 한약 개발학과 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논문을 쓰려고. 논문 예, 쓰려고. 논문을 쓰려고 간 거예요. 어. 예. 그 석사하니까 또 뭔가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래요. 석사, 박사를 저는 사실은 좀 짧은 기간에 했는데 저는 그걸 짧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8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산림비진학과 4년 다녔죠. 네. 대학원 석사, 박사 4년 다녔죠. 저는 8년에 박사학위까지 했다고 얘기를 해요. 8년 안에 나는 박사 8년 걸렸다니까 뭐. 그러면 그 석사학위 논문하고 박사학위 논문 뭐 제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논문의 내용을 약간 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요거 석사 논문인데요. 예. 석사 논문의 제목이 풋감의 천연염료 소재와 연구예요. 그 제가 지금 입었는 게 이게 예. 풋감으로 한 인견에 이 지금 인견 보세요. 이게 깔깔 우리 이제 인견 중에 가장 기본 인견. 예. 깔깔 땡땡이. 이게 할머니들 속옷, 뭐 이불 호청. 이게 그 원단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간물로만 한 거예요. 풋감. 간물은 풋감을 쓰거든요. 풋감 파랄 때 요만한 파란 그래 초록색. 예.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그것만 사용한 건데 그걸로 이제 쓴 거죠. 예. 예. 간물은 사실은 이게 인견하고는 찰떡궁합이에요. 간물이 인견하고. 찰떡궁합이에요. 예. 그러면 청도가 감이 유명한데. 그렇죠. 청도가 감이 유명하죠. 간물하고. 청도에서도 인견 가지고 이렇게 염색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 지금 분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견 가지고. 아니 원단은 분기에서 사가고. 원단을 예, 사서. 임계대. 제가 1참 전번에 면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그 우리나라에 인간 문화재가 있어요. 저기 그 쪽장.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가 있는데 나주에 그 정관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수님 대학원 제자인데 그분이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염색인들을 불러서 이제 뭐 세미나다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럼 저는 맨날 분기 인견 들고 가갖고 막 생지 거기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생지 염색하라고 하얀 거를 재료를 다 저는 이제 인견 같은 거 이거 다 제가 제작한 스카프니까 흰 거를 염색인들한테 흰 거를 다 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염색인들한테 이제 인견 홍보 제가 별명이 인견 홍보 대사로 돼 있어요. 분기 인견 홍보 대사. 왜냐면 근데 그때 세미나를 하는데 실크 연구소에 홍박사라더라고. 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염색인들이니까 염색인들을 좀 우습게 봤다는 저런 느낌이 들었는데 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막 PPT를 돌리면서 수업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견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로 딱 빼더라고요. 다른 면, 뭐 무슨 섬유 쭉 하다가 인견을 딱 빼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지가 인견을 설명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인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막 인견이 막 뜰 때였거든요. 사실은 막 인기가 있어갖고 막 뜨고 이럴 때인데 인견을 약간 폄하를 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못 참잖아요 제가.
그 주최 측에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한테 5분의 발언의 기회를 좀 달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패널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 그 참여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앞에 나와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첫 마디가 저는 인견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게 아니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 거기는 다 이미 염색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인견에다 천연 염색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한 명도 없죠. 여름 소재에는 인견만 한 게 없으니까요.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풍기 인견 좋다 소리를 우리 정관철 선생님이 항상 인견 풍기 인견이 좋다 소리를 자기가 시알리니까 뭐 열 몇 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또 한번 또 내려와갖고 좀 부딪힌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또 제가 지금 논문 쓴 거 중에 뭐 시험 성적서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인견으로 많이 했거든요. 면하고 인견하고 다 이게 실크하고 세 가지 비교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인견이 좋아요. 이건 다 100% 인견이에요. 싹 다 인견이에요. 이게 다 인견에다가 간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복합을 한 거, 뭐 이런 거. 예. 네. 간물이 들어가면 풋감이 들어가면 조금 색깔도 달라지고 결례도도 좀 좋아지고 이런 결과는 있죠. 예. 예. 대학원 때 이거 박사 논문, 박사 논문은 네, 네. 제가 이제 학부에서 산림을 공부했잖아요. 네. 산에서 나오는. 네, 네. 그래서 국내 자생 수목 6종의 친환경 천연염색 소조화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가 6종류의 나무가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뭐 우리나라 토종 나무는 아닌데 네. 그래도 자생하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염색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예. 남은 잎으로 염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 식물은 네. 나뭇잎을 쓸 때도 있고 네. 표피, 나무의 껍데기 예, 걸 쓰는 예. 것도 있고 또 뿌리를 쓰는 것도 있고 꽃을 쓰는 것도 있고 그 염제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요. 네. 네.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박사학위까지 이제 그 받으면서 이것을 어떤 그 생업하는데 어떤 활용한다든가 내가 사업하는데 뭐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든가 어떤 그런 사례들은 혹시 없나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까지 제가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인견 행사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인견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제가 판매장은 시내 사실은 있다가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 교실 하나를 매장으로 쓰다가 우리 풍기 인견이 서울에서 행사를 매년 했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다가 보니까 자담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도매를 많이 하고 박람회를 많이 나갔어요. 매년 나갔어요. 나가고 행사장을 많이 나갔어요. 여기 와서 실제로 소매는 저는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박람회를 나가면 그 기업들이 와요. 저는 이제 외국도 거의 매년 나갔으니까 기업들이 오면은 이제 수주를 하죠. 이제 상담하고 뭐 저거도 받고 주문도 받고 이런 저는 대기업의 납품도 인견으로 좀 했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중국을 사실은 매년 나가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는 또 사실은 중국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안동대학교에서 중어 중문과 그 학점 이수로 해서 다녔고 시청에 그 통역도 좀 했었어요 옛날에. 네. 어쨌든 그래 했는데 중국을 나가잖아요. 행사를 나가면 걔네들은 막 이제 우리 거 좋다고 막 난리가 나요. 제 거 부서에 와갖고 이제 상담을 해요. 이제 기본이 한 아이템당의 기본이 10만 장. 몇만 장인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몇만 장, 너들 10만 장, 몇만 장 해줄 수 있냐? 저는 절대 못한다 그랬죠. 절대 못해요. 저 그런 거 많이 콜을 받았거든요. 한 번은 또 어떤 기술자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천연염색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전시를 딱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화학염색 하는 사람인데 그 기법을 제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더니 사장님하고 공장장하고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제 앞에 턱 펼쳐 놓더니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막 보여주는데 제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연이다, 천연 염색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국어로 와라 그랬죠. 제가 한국어로 와라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천연 염색 팀이 갔을 때 조심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기술만 싹 얘네들은 금방 알으니까 그 공유하지 말라고 뭐 이런 내용을 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술로 간 거잖아요. 이거를 알리로 갔었고 그렇지. 기술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때 주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천연 염색하고 그 어떤 화학 염색 어떤 그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차이는 제가 이제 제품 제작을 하는데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나와 있는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원단을 염색해서 보내잖아요. 보내면은 그 옷 만드시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날 화학염색 옷만 매일 만들다가 항상 만들다가 천연염색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화학염색 다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의 피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의 피로도가. 그리고 이제 색감에서 주는 이제 겉모습만 보면 색감에서 주는 그 느낌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고요. 다르고 또 화학염색이 낼 수 없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학염색이 천연염색 따라오는 것 같아요. 따라와요. 화학 염색이. 네. 네. 저희들이 내는 저런 문양을 지금 제가 연예인들 보면요. 이제 그라데이션이라 그러죠. 염색을. 그런 옷을 요즘 많이 입고 나와요. 염색으로 왜 색깔 다르게 이렇게 막 물 뿌린 것 같이 막 하는 거 연예인들 그거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는데 화학 염색이 천연 염색을 따라온다는 느낌? 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고는 이제 겉모습만 막 색깔만 보고 느낌은 저는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약성이죠, 약성. 약성. 예, 이 천연 재료잖아요. 천연 재료는 우리 피부에 닿는 약성? 그게 이제 실제로 연구화된 것도 많고, 발표된 것도 많으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염색은 이제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장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기계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손으로 했을 때하고 기계로 했을 때하고 어떤 색의 변화나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느낍니다. 느낍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염색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한 번은 청도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시하고 뭘 하는데 비교 수업을 했어요. 비교 수업을.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요. 천연 염색 우리가 손으로 했을 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공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가공. 그러니까 이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가공 재료도 천연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연 염색을 손으로 막 열심히 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좀 거칠다? 손으로 했을 때? 네, 좀 내추럴하다? 거칠다?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와요. 근데 저희들이 천연 염색한 원단을 비교 분석을 뭘로 했는가 하면 이거를 가공을 보냈어요. 후가공을. 똑같이 염색을 해서 후가공을 보내서 왔는 원단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달라요. 후가공을 해갖고 왔는 원단이 보니까 화학 염색했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탁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천연 염색하고 화학 염색에, 마지막에 후가공을 하게 되면 사실 결례도는 엄청 좋겠죠. 물 빠짐. 그거는 엄청 좋겠죠. 근데 저는 천연 염색은 물론 물 빠지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화학 염색도 햇빛에 잘못 널어놔 버리면 탈색이 다 돼요. 탈색돼요. 그리고 많이 빨면 자주 빨면은 당연히 물 빠짐 있어요. 그리고 한쪽 햇빛에 계속 걸어 놓으면 얘가 무조건
탈색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사실이고. 근데 사람들이 천연염색은 그렇게 똑같이 취급해놓고 빠지면은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빠져요. 빠지는데 확 빠지면 안 되지 당연히. 조금씩 다 빠져야만이 그게 천연염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빠져도 천천히 빠지는. 조금씩 빠집니다. 빨다 보면은 조금씩 빠져요. 네. 그래야 천연염색이지. 나는 천연염색 옷을 샀는데 야, 한 번도 안 빠지더라. 그건 천연염색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깥에 마지막에 무슨 공정을 거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옷을 만들고 원단을 만드는, 이게 색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입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세탁기 다 돌려야지. 이것도 세탁기 다 돌리는데, 세탁기 돌리는 이유는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저는. 내가 세탁기를 한 번 돌렸을 때, 두 번 돌렸을 때, 그 대신에 이제 뭐 약하게 돌리죠. 처음에는 막 손빨래 한다고 막 이러다가 저는 팔 때는 손빨래 하세요. 그래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고급 옷은 어떻게 하세요? 세탁 드라이 하잖아요. 그렇죠. 천연염색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마세요. 저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응? 그래요, 저는. 손빨래 하세요. 그래, 이제 중성세제로 빨면 되니까 하세요. 그래 얘기하는데, 저는 세탁기 못 돌리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제 테스트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세탁기 아무리 돌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 저는 늘 세탁기를 막 돌려. 근데 이제 세탁기도 일반 화학염색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돌리면은 탈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은. 근데 천연염색도 저는 약간씩 빠져야 그게 천연염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풍기인견하고 이제 천연염색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식물 자연과 연관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그죠, 순수한 그건데, 궁합 면에서는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좀 이게 잘 맞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아 들어간다고 얘기해야죠, 저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연염제 염료다 보니까 색이, 아까 제가 스와치 보여드렸잖아요. 나는 노란색을 내고 싶은데 인견에는 노랑이 안 나오고 실크에만 노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염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인견에는 꼭 잘 되는 염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카리 염색, 알카리로 막 pH를 많이 높여서 염색하는 염색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실크에 잘 안 돼요. 안 돼요. 실크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블루를 내려면 산성화를 시켜서 염색을 해야 실크에 진하게 들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되고. 근데 쪽이나 이런 쪽이나 홍화, 가물 이런 거는 인견이 너무 잘 되죠. 너무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고, 염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궁합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한 번은 왜 그 TV에 무슨 인견이 막 뜰 때 누가 고발을 했잖아요. 소비자 고발인가? 이런 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인견이. 우리가 이제 해마다 서울 가서 행사를 막 하다 보니까 풍경인견이 막 뜨다 보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했어요. 소비자 고발해서. 그 TV에 나왔잖아요. 그 고발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연 섬유도 아닌데 천연 섬유라고 거짓말해서 판다? 그래갖고 막 이 카메라가 와서 이 막 더러운 것만 다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공장에 가서. 그거 아닌데? 그래 결국 나중에 사과를 우리가 받아냈는데 막 갑자기 다 모였었어요. 그 이제 그 천연 재료가 아니면서 천연 재료라고 속이고 판다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되기도 했고, 막 그리고 막 100% 중국에서 다 넘어오면서 우리 거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너무 크게 한다,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실은 100% 중국에서 수입이잖아요. 실은 100% 그렇죠. 수입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언뜻 드렸나요?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원진 레이온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인견이 레이온이니까. 저는 저는 인견은 실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름 실크. 자, 다리면은 실크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실크는 막 드라이하고 막 고급스럽게 다루면서, 인견은 뭐 조금만 구겨져도 왜 이렇게 실크 엄청 잘 구겨지거든요, 실크. 근데 인견은 조금만 구겨져도 막 구겨진다고 난리야. 근데 다려보면요, 실크보다 더 실크 같은 게 인견이에요. 레이온이에요. 더 우리나라 영주 비스코스 레이온. 이제
이제 인견이 많잖아요. 비스코스 레이온, 뭐 텐셀 레이온, 모달 레이온이 많은데 영주도 짜는 거는 비스코스 레이온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리면 막 실크가 떠서 다리면서도 기분이 좋은데 이 원단 실 자체는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옛날에는 원진 레이온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꼬꼬문가 그런 프로 좋아하는데 한번 나왔었어요. 원진 레이온이 망한 이유, 문 닫은 이유 그게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저거 실크는 저희가 명주는 그 누에서 그대로 뽑잖아요. 그렇지. 바깥에 예. 걔 하얀 게 걔가 섬유질이잖아요. 예. 그리고 면은 목화에서 뽑잖아요. 그것 자체에서 그냥 뽑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인견은 저희가 재료는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실을 어떻게 뽑아요? 무슨 공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펄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나무가 섬유질은 있는데 나무를 뭐 실을 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면은 이 딱딱한 나무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녹이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이 딱딱한 걸 녹이려면은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에는 그 사람이 직접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원진 레이온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워낙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인견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사람이 이거를 그러면 지금도 그럼 인사사고가 나겠네. 중국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죄책감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이거 우리가 100% 실은 수입하고 여기서 짜기는 짜지만 이거 그러면 인사사고 중국에도 많이 나겠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2년 전에 그 중국 그 실 공급해주는 거기서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 이사들을. 초청을 해갖고 중국을 공장을 갔어요. 갔는데 그 중국은 저도 많이 갔지만 워낙 크잖아요, 걔네들. 뭐든지 크니까 진짜 공장이 어마하게 커요. 막 끝도 안 보여요, 막. 그걸 자랑하려고 싶고 우리를 오라 그러는 것 같은데 막 진짜 끝도 안 보여요, 막. 새로 지었는 것도 다 보여주고 막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실험실로 들어가고 지네들은 뭘 하고 뭐 이렇게 실험 쭉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실을 만드는 거. 근데 실을 뽑는 과정이 이제 공장이 탁 들어갔어요. 가니까 나무를 녹여서 실을 뽑으려면 어쨌든 펄프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지 만들 때 보면 그 한지가 왜 그 안에 실도 막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막 이상한 실 같은 거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펄프화를 만들어야 실을 뽑을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공장을 들어갔어요. 가니까 막 이만한 둥근 데다가 그 펄프화를 시킨 한지 같은 그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섬유질을 흰 거를 다 말아갖고 막 엄청 많이 놔뒀더라고요.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는데 거기서 각 나라 표시가 있어요. 지네들도 수입한 거야. 펄프를. 호주, 미국, 뉴질랜드, 선진국인 거예요. 보니까 다 거기서 얘네들이 수입을 하더라고요. 실만 뽑는 거예요, 지네들이 거기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안심을 했어요. 왜 안심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개발도상국에 있거나 뭐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라들은 이게 전부 장비를 이용하겠구나. 기계를 이용하겠구나. 우리나라 옛날에 원진 레이온하고는 다르겠구나. 중국에서 아무리 뭐 인력이 싸다래도 여기서 안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안심이 탁 되는 거예요. 다 뭐 선진국에서 다 수입한 펄프더라고요, 그게. 그 제가 안심을 했어요, 좀 인견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풍기인견으로 천연 염색을 할 때에 보통 그 소비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천연 염색을 해서 주름이 간다는 얘기는 그 염색하시는 분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다면은 풍기인견 자체가 이 주름이 많이 가요. 이 염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염색을 해서 그렇다면은 염색할 때 사실은 그냥 화학 염색은 저희들은 화학 염색도 공장을 가봤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막
색을 막 입히면 뭐 롤로 막 이렇게 말아서 이루룩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입힌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말리는 공정이 있어요. 거기서 텐타를 그걸 이제 텐타라 그러는데 큰 텐타를 막 말리면서 말아요. 이렇게 막 마는데 원단은 그대로 말리면서 텐타를 쫙 쳐면 쫙 다림질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천연염색은 물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렇지. 나오면서 다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구겨지는 거는 있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화학염색도 텐타 치면서 피 주는 거고 우리도 다 피 주는 거죠. 인견 자체가 구김이 많습니다. 아, 인간 자체가 네. 구김이 많다. 네. 근데 이제 구김 없는 거도 있죠.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아, 그래요? 네, 2차 촬영. 하면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